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부터는 객관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교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유인물로 진행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객관식 교재는 이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필수, 필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45개 정도 돼요. 45개 정도 되는데 이 필수 문제는 문제의 개수는 45개인데 요구 사항까지 합치면 거의 100개 가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에 있는 그 중점적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머릿속에서 많이 이탈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는 게 저희 고득점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와요. 실전 연습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객관식이고 저희가 실전감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객관식으로 만든 거예요.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당연히 계리사 시험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놈을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계리사 시험보다는 그래도 타 시험, 타 자격증과 관련된 기출 문제도 실어놨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로 나눠드린 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 볼 건데 이거 수업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좀 누락되었거나 다시 상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 문제 위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페이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한번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43번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현금 흐름표 이렇게 돼 있고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간접법. 여러분들 우리 배워서 알지만 마지막 챕터가 현금 흐름표였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필수 문제 44번 돼 있고 재무제표 뭐라고 돼 있어요? 분석. 혹시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마지막에 유동 비율이니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까지. 그 다음에 그 비율 분석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조금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챕터 재고자산 챕터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그래서 그 내용을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리뷰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쭉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필수 문제 1번으로 가볼까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두승의 상품 재고에 대한 5월달의 기록이랍니다. 자, 상품은 하나당 200원 받고 팔고 있는 상태고요. 물음에 답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5월 1일부터 보면 5월 1일 날 전월 달에서 2월 된 재고가 100개가 있고 자, 요거 하나는 옛날에 얼마 주고 사온 거죠? 100원 주고 사온 거죠. 그래서 10,000원이에요. 그리고 5일 날 50개를 판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0일 날 150개를 130원 주고 또 사왔네요. 그 다음에 15일 날 100개를 또 팔았어요. 20일 날 150개를 150원에 사왔고요. 25일 날 150개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입 쪽에 보시면 전월 달에서 2월 된 거 100개부터 시작해서 150개가 들어오고 150개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회사가 팔 수 있는 상품 재고의 토탈 수량은 400개죠. 그 중에 오른쪽에 매출된 거 보면 총 몇 개가 팔렸습니까? 300개가 팔렸어요. 참고로 400개 중에서 300개가 팔리면 당연히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100개가 남아있겠죠? 이 100개를 장부상 재고다 이렇게 불러요. 기억나요? 그러면 이 100개는 진짜 창고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실사 재고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1번 두승이라는 회사가 5월 달에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일단 5월 달에 매출을 물어보면 매출은 물건을 팔고 받는 데까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몇 개 팔았어요?
300개 팔았죠. 300개를 개당 얼마 받고 팔았답니까? 200원. 그럼 일단 곱해볼까요? 300개 곱하기 200원. 그러면 6만 원이에요. 네. 자, 6만 원이에요. 근데 1번에 물음표 뒤에 보면 올 한 달 동안 매출에 대한 애누리가 하고 매출했다가 할인해 준 금액이 얼마 있다? 3,000원 있다. 여러분들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은 매출입니까? 매출 아닙니까? 매출 아닌 거니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해주시고요. 3,000원 해주시면 여기까지 하면 진짜 매출은 57,000원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팔 때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부담했대요. 이걸 판매 운임이라고 하죠. 네, 판매 운임은 발생한 연도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은 얼마가 되고요? 57,000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 리뷰할 것은 판매 운임에 해당하는 2,000원은 발생 즉시 뭐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별도의 비용이다.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다. 요거 리뷰한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1번 그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자, 두승은 5월 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단 상품 재고의 관리는 무슨 기록법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고 단위 원가는 가중 평균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잠깐만 리뷰해 봅시다. 우리 계속 기록법이고 그리고 가중 평균법을 쓴다. 가중 평균법을 쓴다. 이거 두 개를 결합한 거를 우리가 이동 평균 이렇게 불렀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100개, 100개, 100원, 만원. 그 다음 50개가 팔려서 나갔다.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50개가 팔려서 나가면서 우리가 받은 대가는 200원이잖아요. 그럼 200원은 뭐에 꽂혀 있어요? 매출로 갔고요. 그 200원에 대응되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가는 당연히 얼마짜리가 팔린 거예요? 100원짜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000원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어요? 50개가 남아있고 당연히 100원짜리가 남아있고 5,000원은 안 팔리고 재고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10일 날 150개를 또 사왔고 130원 주고 사왔고 19,500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200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24,500개가 되는 거, 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24,500원을 200개로 나누시면 이때까지의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계속기록법에서의 평균법이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24,500원 나누기 200개 하시면 개당 평균 단가 얼마 나오죠? 122.5원이 나옵니다. 자,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200개 122.5원 그렇게 하고 24,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00개 중에서 또 몇 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팔았죠? 100개는 당연히 얼마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122.5원짜리가 팔리는 거니까 12,250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는 100개가 남아있고 122.5원짜리가 남아있고 12,250원은 안 팔리고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 관리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20일 날 몇 개를 또 사왔어요? 150개를 사왔고 단위당 150원 주고 사온 거니까 22,500원이 새로 또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구입한 즉시 역시 250개가 남아있고 여기 34,750원이잖아요. 그러면 34,750원이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또 나누시면 요거 두 개에 대한 평균 단가가 새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750원 나누기 250개 하시면 개당 평균 단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제 139원짜리의 평균 원가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25일 날 또 몇 개를 팔았습니까? 150개를 팔았죠. 150개는 당연히 얼마짜리가 팔린 거고요. 139원짜리가 팔린 거고 150 곱하기 139원 하시면 2850원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이 모자라니까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남아있는 거 몇 개가 남아있고요. 100개가 남아있고 당연히당 얼마짜리가 남아있고요. 139원짜리가 남아있으니까 13,900원의 재고를 안 팔고 남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가면서 관리하는 게 계속기록법. 알겠죠? 그리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선입선출법. 그러지 말고 그때까지의 단가를 섞어버려라. 이게 무슨 법? 평균법. 이게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의 결과치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요구사항이 월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냐? 이거니까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13,900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리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구사항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요구사항은 재고를 또 물어봤는데 자, 단 상품 재고에 관련된 무슨 법 쓰고 있어요? 실사법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역시 가중평균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실사법을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125원짜리 했다가 139원짜리 했다가 이렇게 평균을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까? 5월 한 달 동안의 평균 단가를 구하시면 됩니까? 5월 한 달간 평균 단가를 구하시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평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5월 한 달간 평균 단가는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 작년 말에 지난달 말에 얼마가 넘었어요? 10,000원.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두 번을 사왔죠. 얼마 사왔습니까? 19,500원 사왔고 또 얼마 사왔어요? 22,500원에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친 게 거기 문제 자료에서 나와 있잖아요. 얼마 나와 있습니까? 52,000원 나와 있고 이거를 5월 한 달간 팔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전체 재고 수량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몇 개로 나누시면? 400개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52,000원을 400개로 나누시면 개당 얼마 나옵니까? 130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요 130원은 그때그때 평균이에요. 5월 한 달간 평균이에요. 그렇죠. 5월 전체 5월 한 달간 평균 단가가 130원이에요. 이게 바로 실사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130원짜리가 결국 몇 개는 팔렸고요. 130원짜리 400개 중에 몇 개는 팔렸고 300개는 팔렸고 나머지 몇 개는 남아있고 100개는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니까 300개에다가 130원을 곱하시면 매출된 놈들의 원가, 매출 원가. 남아있는 100개에다가 130원을 곱하시면 기말 재고 원가가 나오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3번의 요구사항의 정답은 13,000원이에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구했지만 결과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얼마였죠? 52,000원. 그럼 여기는 얼마죠? 13,000원. 그럼 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원가죠? 매출 원가죠. 그럼 여기는 똑같은 52,000원이에요. 52,000원인데 남아있는 게 13,000원에 13,900원이에요. 13,900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900원이 더 적겠죠. 그래서 전체 합이 52,000원인 거고 그거를 쪼갤 때 계속 기록으로 쪼개느냐 가중평균으로 쪼개느냐 결과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평균법은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리뷰합니다. 알겠죠? 근데 선입선출법은 달라집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갑니까?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나 5월 한 달간을 통해서 순서대로 내보내나 결과치가 똑같을 거다. 그것까지 리뷰.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거 문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풀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월 말에 재고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 재고의 관리는 무슨 법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까? 실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무슨 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우리 결국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가는 거고 최근에 매입한 게 기말 재고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기말 재고에 남아 있는 게 몇 개였습니까? 100개고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100원짜리가 작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온 게 얼마짜리였어요? 130원짜리. 그 다음 또 얼마 주고 사왔었어요? 150원짜리. 그래서 이거 중에서 먼저 누가 매출원가로 빠져나갑니까? 100원짜리부터. 그 다음은요? 130원짜리. 그 다음은요? 150원짜리. 알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누구부터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150원짜리가 먼저 남아있겠죠. 그래서 보면 150원짜리를 20일 날 사왔으니까 20일 날 몇 개 사왔습니까? 150개. 근데 남아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100개. 충분히 남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0개는 전부 다 얼마짜리로 구성될 것이다? 150원짜리로 구성될 거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고 15,000원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15,000원 주면 52,000원 중에 매출원가로 가는 금액은 아까보다 더 작아지겠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다섯 번째. 자, 주 두승의 5월 말 장부상 재고자산은 15,000원이다. 15,000원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100개에다가 150원을 곱한 거다. 알겠죠? 요거는 제가 요구사항 4번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이다. 근데 실사 수량은 몇 개밖에 안 된다? 80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80개는 값어치는 얼마 정도 되냐면 120원밖에 안 된다. 기억나죠? 그럼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잖아요. 자, 5월 31일 날 재고는
100개가 있고 이 100개는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장부상 남아있는 수량이에요. 장부상 남아있는 수량인데 5월 31일 날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개밖에 없더라. 80개밖에 없더라. 그죠? 그리고 5월 31일 날 이 80개는 경우에 따라서 값어치가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움직여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장부상 수량에다가 곱하기 150원. 이걸 단위당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고 15,000원. 이걸 뭐라 불렀어요? 장부상 기말재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얘를 장부상 기말재고.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 80개 곱하기 150원. 이렇게 하면 실사 기말재고. 이렇게 불렀어요. 실사 기말재고. 네, 그래서 3,000원 빠지는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12,000원 나오는 거죠. 동의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요 80개는 저가법. 자, 뭐라고 했죠? 저가법. 기말재고 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저가법이라는 건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낮은 값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가 윗단계에 있는 150원 그대로 끌고 옵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150원이 이 80개가 앞으로 팔릴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질 거냐. 그걸 비교해 줍니다. 그럼 개당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값어치가. 120원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맥스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걸로 평가하는 걸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제 말 동의하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작은 게 15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이죠. 그래서 80개 곱하기 120 하시면 9,600원이 돼요. 그래서 9,600원. 이 9,600원을 뭐라 불렀어요, 우리? 기말재고 평가액.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가법 평가액. 저가법 평가액이다. 평가액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 말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움직여 봅시다. 다 같은 날짜인데 금액은 서로 다르죠? 첫 번째, 이 두 금액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죠? 수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수량의 부족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생기는 걸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기억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은 똑같지만 값어치가 150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12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가치가 하락된 거죠.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발생하는 걸 뭐라 부르죠? 평가 손실. 이렇게 불렀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각각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구할 때 감모 손실은 15,000원과 12,000원의 차이. 얼마? 3,000원. 따라오셨습니까? 그 다음 주의할 거 있습니다. 12,000원에서 얼마까지 갑니까? 9,600원. 요거는 평가 손실 이러지 마시고요. 평가 충당금 이럽시다. 알겠죠? 무슨 충당금? 평가 충당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12,000원에서 9,600원으로 갈 때 바로 까버리면 횡령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수량이 똑같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까기로 했어요. 평가 충당금 하기로 했어요. 평가 충당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까주기로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평가 충당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모 손실, 이건 없어진 거니 사라진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 차이를 우리는 기말 평가 충당금 이렇게 부릅니다. 기말 평가 충당금. 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말평가충당금은 얼마가 돼요? 2,000원하고도 400원이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거기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단 기초재고에 대한 무슨 충당금은 없다. 그렇죠? 기초재고는 평가충당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기말재고는 평가충당금을 2,000 얼마 갖고 있어야 돼요? 400원 갖고 있어야 되니까 평가충당금이 얼마나 늘어나야 돼요? 2,400원이 늘어나야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평가충당금은 곧 이번 연도의 손실과 똑같은 금액이 돼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럼 한번 해봐요. 만약에 기초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200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 200원. 그럼 평가충당금이 200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말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2,4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움직이면 돼요? 얼마야? 200원이 움직이면 되죠. 요게 평가손실인 거예요. 또 해볼게요. 기초재고가 평가충당금을 3,000원 갖고 있었어요. 얼마 갖고 있었다고? 3,000원. 알겠지? 평가충당금이 3,000원 있는데 기말평가충당금은 2,400원이 되어야 해요. 그럼 이제 오히려 더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이거는 평가손실이에요. 평가손실을 환입해야 돼요. 환입한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재고가 없으면 충당금의 금액과 이번 연도의 손실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기초재고가 있으면 양자의 차이만큼을 늘어나게 되면 손실로 잡고 줄어들게 되면 환입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리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다이슈. 오른쪽에 해답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해답에 5번 해답 가보세요. 자, 5번 해답 가보시면 감모 손실은 100개와 80개의 차이, 수량 부족에게 150원을 곱해서 3,000원 계산했죠. 그 다음에 제가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기말 충당금을 계산했어요. 기말 충당금을 계산했어요. 기말 충당금은 80개라는 실사 수량에 대해서 150원과 두 개 중에 낮은 값의 편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120원 밑에다가 민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0원만큼 나오고 2,400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충당금. 자산이 2,400원만큼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올 초에 자산을 없애놓은 게 있어요? 아직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번 연도 말에 자산을 2,400원이나 줄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기초평가 충당금 없음이기 때문에 단기의 평가 손실은 2,400원 마이너스 0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2,400원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 가볼까요? 이거 말문제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이다. 알겠죠?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 재고자산은, 자, 잘 들어봐요. 재고자산은 팔릴 때 비용이에요. 재고자산은 구입할 때 비용이에요. 팔아야지만 비용이에요. 팔아야지만 매출원가가 돼요. 출고될 때 비용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고가 감모가 되거나 재고의 가치가 하락한 것들은 팔려야지만 비용이에요. 그 연도의 비용이에요. 그냥 그 연도의 비용이다. 그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발생한 그 연도에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중에서 원가성이 있는 부분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으며 원가성이 없는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인식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한 평가 손실 환입이 생기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리뷰 끝났어요.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봐요. 아이고. 뜨거. 자, 거기 첫 번째 기초의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55,000원. 55,000원. 그 다음 여러분들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자산을 이번에 사온 거예요. 작년 말에서 넘어온 거예요. 작년 말에서 넘어온 거죠. 여러분들 자산이 있다.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자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알겠죠? 여기에 자본 이렇게 적어줄게요. 왼쪽과 오른쪽이 불일치해요. 같아요?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고를 사왔어요. 얼마 주고 사왔어요? 55만 원 주고 사왔죠? 그럼 55만 원 주고 사온 건 당연히 뭐 주고 사왔겠어요? 현금 주고 사왔겠죠? 현금 얼마? 55만 원 이렇게 돼요. 동의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5만 5천 원은 작년에 넘어왔고 이번 연도에 55만 원어치 더 사왔으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재고가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60만 원하고도 얼마? 5천 원이 우리 회사가 팔 수 있는 토탈의 재고 금액입니다. 알겠죠? 이걸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지만 기말 재고 자산은 3번 움직이죠. 첫 번째 장부상 재고, 두 번째 누구? 실사 재고, 세 번째가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세요. 원가, 장부 수량 얼마? 10만 원. 이게 뭐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장부상 기말 재고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장부상 기말 재고가 60만 5천 원입니까? 10만 원 남아 있습니까? 1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60만 5천 원짜리가 10만 원은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린 거죠. 따라서 여기 재고가 판매가 되어서 없어져요. 판매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판매가 되어서 없어지는 게, 자, 이거 계산해 봐요. 없어지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겠죠? 얼마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50만 원하고도 얼마? 5천 원이 없어지면 되죠? 동의하죠? 자, 그다음에 모든 것은 왼쪽과 오른쪽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줄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쪽에 플러스가 있으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우리 배운 거 있지만 이 점선을 기초로 위쪽은 상태, 아래쪽은 손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원가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생기는 거예요. 50만 5천 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판매된 재고의 원가예요. 알겠죠? 50만 5천 원. 매출 원가. 기억납니까? 그지요? 자, 그다음에 자, 요게 이제 12월 31일 재고예요. 근데 12월 31일의 재고가 장부에는 10만 원 남아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만 원입니까? 7만 원입니까? 7만 원이죠. 그래서 요 10만 원이 7만 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7만 원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가 다시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3만 원이 사라져야 되죠. 자, 이 재고가 없어진 이유는 판매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수량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수량이 그냥 사라진 거니까 이걸 감모 때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3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역시 손익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손실 하시면 되죠? 감모 손실 해서 얼마 만들어주면 3만 원 만들어줘도 왼쪽과 오른쪽이 계속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7만 원입니까? 평가하셔야 됩니까? 평가해야 되죠? 네. 기말재고 평가액이에요. 그럼 평가 한번 해볼게요. 평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자, 여기 얼마라고 돼 있죠? 5만 5천 원. 이거 이번에 사온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작년에서 넘어왔죠? 작년에서 5만 5천 원만 넘어왔어요. 거기 충당금도 같이 있어요. 충당금도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평가 충당금. 평가 충당금. 이 기초가 얼마가 넘어와 있습니까? 얼마? 5천 원. 맞아요?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5천 원은 실사 기말 재고액이지만 작년 연말에 기말 재고액은 평가 금액은 5만 5천 원이다. 5만 원이었다. 5만 원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있어야 돼요? 5천 원. 그러면 이게 5천 원이면 자본도 기초의 자본도 사실은 5만 5천 원인 겁니까? 사실은 5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5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초의 자본도 마이너스 얼마가 넘어온 거죠? 5천 원이 넘어온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자, 가보죠. 자, 여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실사 기말 재고. 맞죠? 실사 기말 재고. 그래서 실사 기말 재고가 7만 원. 그러면 저가법 평가해야 돼요. 거기 저가법 평가해 보세요. 순실현 가능 가치, 실사 수량에 대한 순실현 가능 가치 7만 원이에요. 5만 6천 원이에요. 5만 6천 원. 그럼 우리 비교해 봅시다. 자, 실사 기말 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7만 원 그대로 떨어지고 요놈의 값어치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만 6천 원이라고 돼 있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맥스예요, 민이에요. 민 이렇게 하는 게 저가법이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거? 5만 6천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깁니까? 14,000원. 아까 우리 한 거 있어요. 14,000원을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평가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7만 원은 14,000원의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 돼요. 다시 여기 있는 7만 원은 얼마의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 된다고요? 14,000원의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지만 5만 6천 원이 돼요. 따라오셨어요? 근데 우리 올 초에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작년에서 5천 원이 넘어 있어요. 5천 원이 넘어 있으니까 얼마의 마이너스만 늘려주면 돼요. 9천 원의 마이너스만 더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평가 충당금을 9천 원만큼의 마이너스를 더 늘려주면 14,000원의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회계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평가 충당금 9천 원만큼 여기에 9천 원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걸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요?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 손실은 함부로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기말과 기초의 충당금의 차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충당금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어본 요구사항이 뭐냐? 자, 상기 자료를 이용해서 2002년도에 무슨 원가를 계산하라고 그랬습니까? 매출 원가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럼 자, 질문. 여기 매출 원가. 여기 얼마 있어요? 50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앞에 보충 자료에서 읽어왔지만 감모 손실 중에서 무슨 성이 있는 거? 원가성이 있는 건 무슨 원가에 포함시키죠? 매출 원가. 그래서 거기에 요구사항 바로 위에 보시면 감모 손실 중에 3분의 1은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가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3분의 1은 무슨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로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의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읽어보시면 평가 손실도 무슨 원가에 가감하기로 했어요? 매출 원가에 가감하기로 했으니까 요놈도 결국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 파이널 매출 원가는 팔린 거 50만 5천 원에다가 없어진 거 3만 원 중에서 3분의 1만큼 그리고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한 얼마? 9천 원만큼. 이거 다 더한 것들이 무슨 원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매출 원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제 말 동의하지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2만 4천 원이 정답이 돼요. 제 말 알겠죠? 리뷰가 좀 돼요? 여기까지 한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자, 실전에서는요. 이거 두 가지를 관리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T자를 하나로 합쳐도 돼요. 하나로 합쳐도 돼요. 네, 여기에다가 뭐 쓰고 기초 쓰고 기초에 여기다가 5만 5천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매입 이렇게 써주고 됐어요? 매입 이렇게 써주고 매입한 게 얼마였어요? 50? 아까 우리 얼마였지? 55만 원?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60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60만 5천 원을 여기도 한번 써줘요.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럼 60만 5천 원을 쪼개는 거예요. 팔린 거랑 안 팔린 거로. 알겠죠? 그래서 판매된 거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팔린 거 아까 우리 봤지만 저기 얼마였습니까? 50만 5천 원. 50만 5천 원. 좀 이따 가고. 기말 남아있는 거 여기 이렇게부터 먼저 쓸게요. 얼마요? 10만 원. 여기다가 10만 원 딱 쓰는 순간 여기를 X라고 하는 순간 X가 얼마가 돼야지 60만 5천 원이 되겠어요. 50만 5천 원이 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10만 원 보고 돼야 돼요. 실제 수량은 10만 원이에요.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니까 여기 다시 7만 원으로 바뀌면 여기 X는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사건을. 감모 때문에 뭔가 비용 처리할 게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여기는 50만 5천 원이었고 여기는 또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3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거죠?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60만 5천 원에 대한 금액이 끝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초재고는 작년도에 무슨 법으로 평가했겠어요? 저가법으로 평가했겠죠. 작년도 말에. 그럼 작년도 말에 저가법으로 평가했더니 사실상 5만 5천 원이랍니까? 5만 원이었답니까? 5만 원. 그래서 요 5만 5천 원은 마이너스 계정 5천 원을 안고 넘어왔어요. 알겠죠? 이 5천 원을 무슨 충당금이라고 불렀어요? 평가 충당금. 알겠죠? 네. 그러면 새로 구입한 거는 저가법 평가입니까? 저가법은 연도 말에만 하는 겁니까? 연도 말에만 하는 거니까 여기는 없어요. 해당 사항이. 그래서 노란색만 합치면 여기 마이너스 얼마 있는 거죠? 5천 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5천 원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7만 원은 무슨 법으로 또 평가해야 돼요?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7만 원 돼야 됩니까? 5만 4천 원 돼야 됩니까? 아니다. 5만 6천 원이었나? 5만 6천 원. 그럼 5만 6천 원이 되기 위해선 여기에 마이너스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1만 4천 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만 4천 원이. 동의하죠? 그럼 여기에 1만 4천 원이 있는데 전체 합은 1만 4천 원이에요. 5천 원 마이너스예요. 5천 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다가 9천 원만큼 더 만들어내면 돼요. 플러스로. 그러면 9천 원은 성격이 수량이 없어진 거예요. 물건을 판 거예요.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가치 하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평가 손실인 거예요. 알겠죠? 동의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결국
흰색 따로, 흰색을 뭐라고 하냐?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노란색을 입혀버리면 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기초와 기말에만 하는 거예요. 기초와. 그러니까 작년 기말과 이번 연도 기말 이렇게 두 번 실시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살포시 리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가봐요. 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2020년 초에 설립한 회사가 있고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설립해버리면 작년 연말로부터 2월 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인데 자, 상품 재고 중 3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단위당 550원에 인도될 예정이고 판매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래요. 또한 원재료 A와 B를 투입해서 제품 A, B가 생산되고 저가법은 품목별로 적용한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죠. 여기 상품 500 원가가 500이죠? 그지요? 원가가 50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품 재고 중에 30개는 판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체결됐죠? 그러면 이거의 가치는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주문서에 있겠습니까? 주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주문서에 얼마 받고 팔기로 했어요? 550. 그리고 판매 비용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가치는 550이에요. 제 말 동의하죠? 그죠? 그래서 주문이 체결된 것은 원가는 500원이지만 값어치는 550원 정도 되는 거고 평가는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두 개 중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얼마예요? 500원이죠? 미니니까. 맞습니까? 그럼 잡아요. 500원 주고 구입한 게 평가되는 금액도 얼마가 된 거니까 500원 된 거니까 마이너스 할 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기말 평가 충당금은 제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상품은 여전히 원가는 똑같아요. 5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약 체결됐어요. 앞으로 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갖고 팔 수 있는지 예상 판매 가격을 보셔야 돼요. 예상 판매 가격은 개당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00원이죠? 600원인데 판매할 때마다 판매 비용으로 얼마씩 나간대요? 150.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 600원에서 판매 부대 비용 차감해 줘야 됩니다. 이걸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그러면 개당 얼마 나옵니까? 450원. 그래서 개당 450원이니까 두 개 중에 낮은 값이 누구예요? 450원인 거죠? 괜찮아요? 따라서 여기에 평가 금액은 500원입니까? 450원으로 평가됩니까? 450원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입했을 때 나간 돈은 500원이었는데 자산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500원이 다 보고돼요. 50원 줄여야 돼요. 50원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얼마가 뜨겠어요? 50원이 뜨겠죠. 동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50원은 한 개당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 재고가 총 70개잖아요. 70개 중에 위에 게 30개고 밑에 게 몇 개예요? 40개니까 50원 곱하기 40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품 A라는 제품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원. A 제품은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상 판매 가격은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예상 판매 비용은 100원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1,400원 됩니다. 그러면 저가법이라는 건 1,000원과 1,400원 두 개 중에 어떤 값으로? 작은 값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1,000원짜리가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평가에도. 따라서 마이너스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품 A 밑에 원재료 A가 있어요. 자, 원재료 A는 원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원재료 A가 아니구나. 제공품 A구나. 자, 제공품 A는 원가가 얼마라고 돼 있죠? 8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 저 제공품은 얼마 받고 팔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500원.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거 느껴야 돼요. 여기 1,500원은 완제품이죠. 근데 이거는 완제품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두 금액이 판매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는 이게 완성되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완성되었다면이라고 가정하려면 추가 완성을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가 완성 원가를 빼야 됩니다. 추가 가공 원가. 얼마 있습니까? 300원에서 판매 부대 비용 100원까지 빼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공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줘야 된다. 요걸 리뷰. 그래서 1,200원에서 100원 빼는 거니까 1,100원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낮은 값은 여전히 얼마죠? 800원이니까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예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원재료 A.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 원재료 A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거니까 제품에서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원재료는 굳이 저가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재료는 저가법 평가를 배제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원재료는 저가법 평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언제나 300원이라는 원가가 그대로 평가됩니다. 알겠죠? 300원이라는 원가가 그대로 평가되는 것이지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는 0입니다. 자, 반면에 제품 B를 보시면 자, 제품 B는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000원이죠. 원가가 3,000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3,100원에서 얼마 빼야 돼요? 추가 판매 비용 얼마 있습니까? 200원 있죠. 이거 빼면 2,900원이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가법이라는 건 2,900원과 3,000원 두 개 중에 낮은 값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고요? 2,900원이 되고 3,000원짜리의 자산을 2,900원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100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5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0원의 평가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 A, 원재료 B. 자, 원재료 B를 가지고 제품 B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익이 생깁니까? 손실이 생깁니까? 손실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도 무조건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안 했고 밑에는 한다.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재료는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원이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여러분들 원재료의 가치는 원재료의 가격이에요. 가격. 생각을 해봐요. 원재료가 인기가 별로 없으면 구입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원재료가 인기가 폭발적이라면 원재료의 지금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재료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원재료의 인기 여부는 지금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가격을 뭐라고 하죠? 현행원가. 뭐라고요? 현행원가. 알겠죠? 그래서 원재료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지금 가격을 가지고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920원. 그래서 여기 920원이네요. 요거 하나 리뷰해 두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낮은 값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20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당 80원의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고요. 원재료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2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28, 26, 1,600원이 나옵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각각의 항목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값의 토탈 합이 나오겠죠. 여기는 2,000원이고 여기는 5,000원이니까 7,000원이고 여기는 1,600원이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600원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마이너스 8,600원을 평가 손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기말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요. 응? 자산 감소가 얼마나 필요하다? 8,600원이 필요하다. 응? 근데 작년에서 넘어온 것 중에 이미 감소한 게 있었냐? 없었다. 그럼 올해 얼마만큼 감소해야 된다? 8,600원을 줄여야 된다. 따라서 기말 평가 충당금과 당해 연도의 평가 손실은 똑같다. 이유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리뷰해 두시면 돼요. 자, 해답 바로 밑에 보충 설명 가보시죠. 해답 바로 밑에 보충 설명 보시면 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상품이나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체결분이 있는 경우와 계약 체결을 초과한 것을 쪼개어서 계약 체결분은 계약상 판매 금액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빼는 거고 계약 초과분은 예상 판매 금액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빼는 겁니다. 제공품은 무슨 가능 원가 빼준다라는 거? 추가 가능 원가 빼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재료는 지금 가격으로 결정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2번 원재료의 적합법 배제라고 돼 있어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보다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죠. 이렇게 리뷰를 해야지 지겹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좀만 쉬었다 봅시다.